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은퇴를 하고 나서 일을 할까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금 소득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내가 일을 하게 되면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소득이 발생하고 나면 내가 원래 받아야 될 연금에서 금액을 빼고 연금을 지급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요. 차라리 노는 것이 연금을 감액시키지 않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실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분명히 노후에 소득이 있으면요, 국민연금이 차감이 되고 감액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얼마나 감액이 되는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감액이 되고 있는지를 실제 일을 하시면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으시면서요, 감액이 되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그러나 대부분 이 내용을 모르고 지나가십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우리가 노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었을 때 이 사업소득은요,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었을 때 내가 받고 있는 국민연금이 얼마만큼 깎일까, 얼마만큼 감액이 될까, 이 국민연금 감액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이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국민연금이 감액이 된다. 알고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요,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 또 모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소득을 얻거나 또는 다른 사업을 하면서도요, 소득을 발생시키게 되는데요, 이런 종합소득 중에서 국민연금의 감액 대상이 되는 노후소득은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해당이 됩니다. 물론 사업소득에는요, 부동산 임대사업도 포함이 된다는 것은 먼저 말씀드렸지만요, 여기에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이라든지 연금소득 또는 주식이나 다른 투자를 통해서 배당을 받고 있는 배당소득 또는 다른 기타소득, 이런 부분에서는 감액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감액 대상이 되는 노후의 소득은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두 가지뿐이다 하는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우리가 얼마 정도를 벌면 얼마 정도가 감액이 될까, 이것이 가장 궁금한 내용일 텐데요. A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A값. A값이라 그러니까요, 되게 어려운데요, 이것을 설명하자면 매우 깁니다. A값이라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가 3년 동안 평균 얼마나 벌었느냐, 이 소득액을 월로 환산한 결과를 A값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A값은요, 매년 변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매년 조금씩 물가 인상률이라든지 다른 기타 상황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요, 이 A값은 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것이니까요, 2020년 A값은요 24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A값이 244만 원인데요, 우리가 이 244만 원보다 더 벌게 되면요, 여기에 따라서 국민연금을 감액해서 더 번 데 대해서 충분히 살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급받을 국민연금액 일부를 차감하고 주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과연 옳은 제도인지 잘못된 제도인지는요, 그 평가는 여러분의 몫으로 남기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요, 실제 344만 원을 우리가 번다고 생각을 한다면요, A값보다 100만 원을 더 버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A값에 초과한 금액의 5%를 차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을 344만 원, 물론 여기에서 이제 근로소득 공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나중에는 계산을 해야 되지만 쉽게 근로소득 공제가 들어갔다, 근로소득 공제 이후의 금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는 344만 원보다 더 번다는 이야기죠. 근로소득 공제 이후에 344만 원을 번다라고 감안을 하면요, 초과액이 A값 244만 원에 약 100만 원 정도가 초과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100만 원의 5%, 5만 원이죠. 그러면 원래 5%를 빼고 나의 통장에 입금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444만 원을 번다 라고 생각하면요, 기존 100만원 초과의 5%인 5만원에 더해서요, 여기에 추가로 초과액 100만원의 10%를 또 더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 15만원이 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A값에 300만원 이상을 더 번다 라고 하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요, 지속적으로 5%에서 10%, 10%에서 15%, 15%에서 20%, 20%에서 25%까지 계속 누진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500만원 이상
이상을 A값보다 더 벌 경우에는요, 결국 75만 원의 국민연금이 감액이 되는 것이죠. 엄청나게 많이 감액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여기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은요, 아무리 많이 공제를 한다 하더라도요, 실제 받고 있는 연금액 전체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전체 A값의 500만 원 이상을 초과하시는 분들은요, 크게 걱정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것을 간단하게 소득별로 국민연금이 얼마나 깎여지는지, 얼마나 감액이 되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드린다면요, 월 300만 원까지의 소득은 거의 감액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월 4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은요, 약 27,500원 정도가 감액이 된다고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때부터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전화를 하셔서요, 정확한 감액 정도를 문의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훨씬 낫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그 정도의 노후 사업 수익이 있거나 또 노후 근로소득 수익이 있다면요, 국민연금 감액분을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노후에 그만큼의 수익을 받는 분들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요,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요, 그래도 다른 벌지 못하는 노인들에 비해서는요, 많이 벌고 있다 하는 부분에서 조금 위안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더 쉽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300만 원 정도 이하면 감액되는 금액이 제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왜 300만 원 이하라는 것은 쉽게 설명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A값이라고 말씀드렸죠. 전체 국민연금을 가입한 분들의 평균 월 수익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244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요, 한 푼도 감액되지 않는 연봉은 얼마일까? 한 푼도 감액되지 않는 연봉의 가장 정확한 금액은요, 4,061만 원입니다. 월 소득으로 환산을 하면요, 338만 원까지는요, 국민연금에서 감액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상으로요, 4,061만 원이라는 연봉에서요, 계산상 연봉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제하고 나면요, A값이 딱 244만 원이 맞아떨어지는 금액이 연봉으로 치면 4,061만 원이고요. 월소득으로 치면요, 338만 원이 국민연금에서의 감액이 0이 될 수밖에 없는 최대치인데요. 338만 원을 기준으로요, 여러분께서 국민연금을 받으시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걱정을 하신다면요, 이 기준을 338만 원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꿀팁을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요, 연기연금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요, 노후소득 때문에 감액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느끼실 경우에는요, 이 제도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연금을 내가 지금은 소득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더 연장하고 내가 소득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나중에 받겠다라고 해서요, 지금 현재 받아야 될 연금을 잠시 미루는 것을 연기연금 제도라고 하는데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요, 여러분께서 매월 감액해서 지급받고 있는 국민연금의 지급 금액을요, 피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받을 테니 나중에 내가 지금 이만큼 감액된 부분도 다시 돌려줘, 이렇게 했을 때 국민연금공단에서는요, 지금 지급해 줄 것을 조금 연기를 하면서 원래 감액해서 지급해야 될 부분을 회복해서 돌려주고요, 여기에다가 시간이 또 지나기 때문에 매년 7.2% 이상의 상승된 연금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 혹시 여러분께서 감액되는 금액이 너무 부담이 된다라고 하신다면요, 여기에 있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요,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감액이 된다. 그리고 이 소득은요, 다른 소득들은 다 빼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해당이 된다. 물론 여기에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은 포함된다 하는 내용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근로소득에서는요, 우리가 월 받는 월 평균 금액이 있겠지만요, 여기에서 근로소득 공제는 차감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에서도요, 필요 제반 경비라든지 또 다른 부대 비용을 공제한 후에 월 소득을 계산을 하는 것이니까요, 실제 우리가 받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적은 금액을 계산을 하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하는 부분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있는데요. 이 월소득이 A값을 얼마만큼 초과하느냐, 그 얼마만큼 초과하느냐, 여기에서의 소득 구간별로 감액이 되는 것이니까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소득 구간별, 제가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소득 구간별로 감액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나는 어디에 해당되느냐라는 것이 궁금하시다면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소득 활동을 하시다가 이 소득 활동이 중단이 된 경우에는요. 바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 우리가 감액되는 것이요. 그 기간이 주구장창 계속 감액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 개시 연령, 그러니까 수급을 우리가 받는 나이들이 언제 태어났느냐의 연도에 따라 다 다른데요. 해당되는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까지만 감액을 하고요. 5년 이후부터는 감액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최대 감액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액의 50%까지만 감액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을 여러분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드렸는지 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이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정말 복잡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이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